이게 재밌는 게 거사님, 그 기독교나 뭐 천주교에서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성령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성령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성령은 사실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아니, 성령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렇게 작용하는 그것이 성령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불교에서, 불교 아닌, 불교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참나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뭡니까? 삼일체 할 때 성령도 한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신이 성령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 없어지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참나 이름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아니고 뭔가, 그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세뇌를 당하냐면은, 성령이라는 게 누군가 하나님.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예수 받다 싶죠. 이집트 개신교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보였다. 다 생각이잖아요. 참나고 이 중에 개합이 돼야 된다. 참나가 돼야 된다. 이제 가까나에서 참나가 돼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 가령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됐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나가 있나요? 그런 나가 있었나요? 이게 착각이었지.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적으로 사실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산다라는 착각이었지. 착각이었지. 아니, 자각도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올라오면. 근데 그 착각인 줄 알면은 이제 자각이 될 텐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깨지겠습니까?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온갖 자기의 뜻으로 살면서 온갖 노력을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면 비로소 이렇게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문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되면은 그때 갑자기 확 편해지고 이 마음의 이안이 확인하는, 비로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끝에 가야 돼요. 그 얘기가 거기서 제가 이제 5년 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한 2년쯤 막판이라고 알았을 때는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죽겠다 이런 단계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어떤 앤소니 지메너를 보고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 생각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과연 이런 괴로움이 없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내 집사람이나 주위 사람들, 친구나 이렇게 얘기해보면 생각이 늘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게 어떻게 깨질 수 있는가, 이게 착보고 깨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생각이 단 1초도 못 벗어날 때, 그 여자 때문에. 그리고 집사람은 왜 이럴까를 쳐다볼 때 얘기 못하는 그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런 게 일어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늘 떠오를 때는 이게 믿을만한 게 못 되는데 그럼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이것도 생각인데 믿을만하게 못된 것도 생각인데 오래 가진 않아요. 생각이.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대가지를 못하죠. 진행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생각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 생각은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작용된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었을 뿐인 거죠. 그렇죠. 이해가 없을 뿐인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작용된다는 이해가 있으면 당연히 생각의 내용이 맞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의 내용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네. 단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 그대로 착각이 있었을 뿐. 그 착각으로 인한 문제였지 생각의 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 이걸 혼동했을 뿐이지. 그걸 혼동했을 뿐인 겁니다. 근데 그런 자각은 사실은 누구나 삶의 경험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들은 소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나다, 내가 주체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니 일어나는 생각은 당연히 맞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속에 사실은 우리는 생각이 내게 맞지 않는 경험은 수없이 삶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그렇다라고 생각해 놓으면은 바로 이와 같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여자가 좋으면은 그 여자의 모든 것이 다 좋죠. 거짓말도 진짜 사실인 것 같고 남이 보면은 더러운 것도 전혀 더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라고 규정한 상태가 어떠한지 이건 완전히 세뇌된 또는 체면 걸린 거나 이런 거와 다른 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보사님은 어떻게 고시 공부하시다가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내보신 건지? 아니요. 책을 읽고 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저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삶에 한번 경험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했었죠. 다 그렇죠. 뜻대로 안 될 게 없다. 그리고 앞날도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한번 제가 철저히 제 자신이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기고만장하다가 제 뜻대로 삶이 다 될 것 같았고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제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대학교 1학년 때 예. 되게 빨리 그거 뭐 빨리고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그렇게 경험되는 거죠. 제가 뭐 경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세상 살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에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떠난다는 것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중이 되는 이거밖에 떠난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못했어요.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되어지질 않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한번 그때의 경험과 그때 접했던 불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이 그 다음 삶에서 그 경험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 순간순간 이렇게 작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까맣게 이제 세상 살다가 다시 이제 세상에 이제 또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뭐 이루어 보리라 성취해 보리라 하고 열심히 살았었죠. 그러다가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2009년도 초에 이제 하던 사업이 어쨌든 이거는 계속 유지해간다니 너무 막 갑자기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팍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나버리고 아무 대응을 안 하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죠. 뭐 저하고 연관돼서 가령 연대보증한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형제들까지 다 그렇게 됐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히 뭐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한 평생을 갖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팍 나버리니까,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다 날아가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철저히 이제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죠. 그때도 고사님은 뭐 일어나시는 대로 하신 거네요. 그 순간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그만두셨어요. 예, 그냥 그만했죠. 딱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만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체 그 이후에도 어떤 뭐 소송 들어오고 막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대지는 저는 불출수요 하니까 뭐 결과 되어지는 대로 그냥 나왔죠. 그래서 다 날아가면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다 그냥 덮버렸죠. 네, 딱 그래서 딱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추구하다가 추구한 점이 싹 없애버렸죠. 그리고 유지하고 키우려고 했던 모든 것도 싹 없애버렸죠. 고사님 자식도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까지도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뭐 저는 뭐 끝까지 뭐 책임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없었지만은 뭐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저거 알아서 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둘째가 대학 들어가기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한 3년 사실은 제 생각 속의 계획의 삶보다 3년 먼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그때부터 아무 도와준 게 없지요. 그렇게 딱 이제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뭘 누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두 번 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럼으로써 다시 과거에 출가하려고 했던 그때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는 이제 뭐 50이 넘었고 그렇으니 이제 출가한다는 것은 뭐 별 그런 게 들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아지고 늦었으니까. 어쨌든 가령 수행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서 다시 이제 거기에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10몇 년 되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10몇 년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도부터 이런 삶을 살았으니 불과 1, 2년밖에 안 됐지.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계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놀려고 논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거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도피를 많이 해왔던 거죠. 예, 사실은 뭐 삶에서 우리가 수행이니 동양에서 모르는 모든 사람의 삶의 행동은 다 도피입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도 도피라고 할 수 사람도 도피고, 다 도피. 그 순간의 상태를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뭔가 불만족의 상태가 되면은 충족시키려고 함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그 외로움을 없애줄, 즉 외로움이라는 어떤 이 느낌을 충족시켜서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어떤 요렇지 않는 좋은 상태. 근데 외롭다는 것은 함께 있어서 좋은 상태. 함께 있어서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으면 대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 대화가 열심히 잘 된다는 것은 우리는 가장 좋은 대화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면 다들 편안하고 재밌죠. 이해관계는 와이프하고의 대화는 이게 항상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걸려있죠. 그러니까 갈수록 대화가 이런 거죠. 제 이해관계가 가장 강력한 게 남녀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남녀관계도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좋은데 좋죠. 그럼 좋아요. 그런데 이 남녀관계에다가 이게 부부관계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정 뭐 또 연계된 부모, 자식, 재산 온갖 게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좋을 리가 사실 없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어떤 생각에 폭 빠져가지고 그 생각에 빠지는 잠시 그 순간 빼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갑자기 성욕이 돋아가지고 섹스하고 있는 그 동안에만 괜찮았지. 다시 그런 어떤 어떤 생각 속에 빠짐이 없이 그래도 이렇게 경험되는 상태에 오면은 절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모르는 여자하고 있으면 차 마시면 아주 좋죠. 예. 뭔가 이제 이해관계 없이 가벼운 어떤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보리라 생각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 여자인데, 그 서로 그래 음악에 대한 건 좋고 좋아요. 이러면은 아주 대화가 좋죠. 그런 공감이 더 재밌죠. 예, 좋죠. 이렇게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는 이 관계, 삶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의 목적, 이상하지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꾸 삶이 얽히고 설켜서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삶이 좋은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삶에 얽히고 설킴이 풀려가지고 가볍고 자유로운 삶이 그게 좋아지는 삶이겠습니까? 두 번째죠.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제 남자가 만나면은 좋죠, 끌리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것은 같이 살면 더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같이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착각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서로 그러면 이제 내 남자, 내 여자라고 얽혀서 살아보니까, 사실 생각하니까 더 복잡하고 더 힘들게 됐죠. 경제 환경이 너무 다르죠.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주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생각으로 이것을 그런 상태가 되려고, 가령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런 상태가 되려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관계를 더 어떻게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좋은 상태가 더 좋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면 나중에는 이제 체념이 일어나서 막 어디 의존해버린다든가 어디 안주해버린다든가 또는 막 자꾸 포기를 해버리고 세상에 그냥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삶이 그냥 돼버린 거죠, 사실은. 도대체 나중에 가면 자존감이라는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죠. 겉으로 허세 부리는 그거죠, 사실은. 근데 거사님, 근데 제가 뭐 그런 건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이 정말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기회가 와도 나는 그런 걸 거부했었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그렇죠.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자지지 못하고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거지. 예, 아마 그래도 이 사실 남자라는 현상과 여자라는 현상은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라는 현상으로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여자라는 현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항상 기회가 되고 그런 상황만 되면은 10중 8구 다 빠지지. 가령 어떤 사회적 체면이니 자기 어떤 것을 지금 현재 걸 유지하거나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빠진 경우는 있어도 이게 한다면은 정말 끌리면 교통사고 사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건 아니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라는 현상은. 제가 얼마나 어떤 짓까지 다 했냐면은 도덕적인 내 관념을 깨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불륜이잖아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결혼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1800년대 말에 사랑하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 동화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계몽이 뿌렸을 뿐이지 사실은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자체는 이게 비즈니스라고요. 저는 가족을 만드는 비즈니스잖아요. 뭐 그래서부터 저희 가족을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어떤 사인에 의해서 내 남자다 또는 네 여자다라는 계약서잖아요.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답은 이것도 저도 안 됐지만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니까 내가 어떤 내 의도로 특히 이제 최소한 사람 관계에 의해서는 사물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내 의도로
뭔가 끊거나 잊지 않겠다 이런 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배운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시려고? 아니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외로움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들이 뭔가 연계돼서 하면 그걸 내 의도로 일부러 안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니겠다는 거죠. 되어지는 대로 그냥.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대화의 시작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그러한 가족 또는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끊으려고 함도 관계 얽매임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계와 거리를 두려고 함도 사실 그게 얽매임인 거죠.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안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그게 얽매임인 거죠. 사실은 별로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만든다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관계에 대해서 요즘에 느껴지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오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 그런 게 일어나지는 대로 그게 이제 나한테 굉장히 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수행으로 저 스스로 테스트를 받는 일종의 센 사람들은 하나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 이것도 마음가짐, 함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근본적인 자유는 그런 건가? 근본적인 자유는 어떻게 오는 건가? 사실, 아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크리슈나무르티도 아마,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자유를 아마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가령 어떤 자기가 속한 단체, 자기가 선발돼서 지도자로 키워지고 지도자로서 활동하던 그런 단체로부터 스스로 탈퇴를 해체해버렸죠. 해체를 해버린 그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유로운데 해체했을 리가 만무하지요. 결국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죠. 뭔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 자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리슈나무르티가 계속해서 자기가 그 지도자로 있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가 되고자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을 보니까 자유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에서의 자유더라는 거죠. 누구나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뭔가 삶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자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이게 크리슈나무르티 또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대부분은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뽑아놓고 나를 지도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고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라고 하는 이게 이러고 있는 한은 근본적으로 자기 삶이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것도 참을 만한 정도를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 거죠. 작용되는 우리 마음 이치를 보면은 결국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자유의 삶인데 아마 그건 지금 아마 당연히 다 느끼시겠죠. 이제 추구하는 게 돈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의 근본적인 자유, 온전한 자유, 굳이 말로서만 표현하자면 바로 이건 것일 텐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본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관계라는 말이 있는 한
자유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관계가 네. 없으면은 그냥 자유가 되는 거죠. 네. 관계가 있는데 관계에 있는 그대로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거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또 예. 하나 핵심이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면은 예. 관계가 문제 일으킬 자체가 전혀 없죠. 예. 이해관계가 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사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확장되다 보면은 이 세상에 같이 산다는 그 자체가 이해관계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에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이해관계예요. 우리는 전혀 미국 사람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이해관계예요. 뭐 경상도 저 끝에 사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지금 이렇게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 같은 지구상에 아니면 이 우주상에 같이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이해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비닐봉지 하나 태우면은 이게 이해관계고 요게 언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고사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계를 내가 뭐 끊어내고 또는 뭐 계속 지속하고 하는 것도 다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내가 평온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관계가 좀 남은 부분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조금 전에 또 말씀 중에 센 관계도 있다라고 그러시는데,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수행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롭고자 하는 어떤 이런 유의적이나 무의적이나 모든 그런 행을 통틀어서 우리는 수행이다라고 이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런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런 게 무의미하다. 예.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가령 거기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유의 행위나 무의 행위나 사실은 그게 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함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함이다. 둘 다 관계의 얽매임이지. 그로부터 자유로운 자체가 벌써 관계의 얽매임. 자유로우려고 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한다, 수행을 잘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반대로 관계의 더 얽매임이다라는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죽어다 깨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이죠. 기본적으로 이 관계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서 관계라는 이름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예 부자유할 서로를 얽어맬 게 없다라고 하는 즉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서로를 얽어매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착각에 의한 거지. 사실의 관계에서는 사실의 이렇게 작용 사이에서는 서로 얽어매고 부자의식을 갈 요소가 아예 없다라는 이 자각에 이르지 않는 한 이런 관계를 전제하고 관계라는 이런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백날 그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한다는 이것은 전부 다 점점 더 관계에 얽매가는 것뿐이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비즈니스 좀 하고 있는 게 완전히 관계가 없으면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데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관계를 억지로 끌려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이제 관계를 이분에 보니까 코롱 이웅렬 회장인가가 이제 나한테 결제하러 와도 보지도 않겠다. 회사가 망해도 내가 보지도 않겠다. 자기 이제 은퇴한다고 하면서 이제 내 좋아하는 일 하지. 이제 그룹 회장 결제를 안 하겠다. 어느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나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 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런 말로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아예 결제받으러 오지도 말고 보고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걸로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선배 몇 배우 갖고 있는 선배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그런 자각이나 이런 게 저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국은 지금 사회에 돈을 믿는 사람 이거 완전히 거덜이 났을 때는 내가 잘못 살았나라고 돌아보는데 그걸 손에 쥐고 있는 한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 발음을 통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회사에서 잘 나갈 때는 성당에 가면은 노인들이 안 보였어요. 정말 제 자신이 진짜 내가 정말 엄청 시건방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명함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의 그 평가가 이 사람의 명함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게 불과 이제 2012년 이전입니다. 그 정도로 완전하게 이건 천찮은 사람 저절로 구분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딱 걷어내고 내가 백수가 되고 나니까 저는 그걸 한 번 겪은 게 한 4개월 만에 굉장히 좋았던 거는 한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구속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뭔가를 내가 내 길을 못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딱 되니까 무엇이 나한테 깊이 때리냐면은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저 버스 기사 아저씨는 소속 있고 나는 없다. 그게 먼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배웠어요. 나는 나처럼 회사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도 소속 욕구가 이렇게 강하게 와닿는데 다른 사람 얼마나 쓸까?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직장 특히 대기업 임원 큰 그룹 임원 하다가 그만두면은 죽는 사람이 빨리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탁 불리네. 그러다가 아니면 90% 무슨 성당이나 교회 가가지고 또 그쪽으로. 그쪽에 이제 의존하게 되든가. 그렇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어쨌든, 온전한 자유란, 예를 들면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관계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개념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와이프와 나 사이, 나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이 아닌 건데, 그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착각의 머문 같은 그런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라고 이름하는 실제 경험 사실, 경험 사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거와 규정이죠.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실제가 아닌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개념의 틀은 그대로 두고 그로부터 자유롭고자 라고 하는 것은 그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라는 말 자체가 그 관념이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 부닥치는 어떤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리고 그게 또 떨어나가면은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은 관계는 이름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은 요즘은 이제 하도 전 세계의 인터넷에서 미디어가 해서 거의 한 나라와 비슷하게 그냥 돼버렸지만은 옛날에는 결혼 풍습이 지역마다 다 달랐지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거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규정한 건 아니고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랑하면 결혼을 하는데 평생 평생 사랑한다는 이상한 동화나 이런 관념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그때 본 거죠. 이게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 전에는 뭐 그 저기잖아요. 그 저기 노예와 어떤 그 지배자의 관계였는데 노동자와 어떤 그 뭐라고나 지지의 관계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준 게 한 여자를 사랑하면 결혼한다 이런 그 계몽으로 나왔던 거죠. 그런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라고 하는 이 개념의 틀과 실제로 경험되는 사실과 경험 사실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의 틀에 의미 있는 거지. 근데 실제 삶은 경험 사실이 경험되고 계속 살고 있으니까 경험 사실과 맨날 이 개념의 틀과 이 괴리로 인한 불편함이죠. 이런 불편. 그런데 이 개념의 틀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불편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더 부자유스러우면 더 강하게 느껴지고 결국 그것은 싫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관계라고 하는 개념의 틀은 그대로 두고 이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상인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착각을 해서 요 대상이 바뀌면 자유로워질까? 좋아질까? 그렇지 않죠. 네. 이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개념의 틀, 개념 때문에, 관념의 틀 때문에 싫다라고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느껴지고 실증나게 느껴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의 틀을 이 대상에 대한 문제라고 착각함으로 해서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 끊임없이 대상은 새롭게 저는 이제 바꾸는 건 없는데 이런 건 있죠. 사실은 이해관계가 전혀 뭐 없다고도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관계에서 과거에 어떤 얽매임이 있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자꾸 귀찮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면은 그냥 끊어버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되죠. 근데 집사람도 얽혀 있고 이제 제 선배가 그런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얽혀 있으면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괴롭다 이런 게 많았지. 요즘에는 그냥 만나서 이렇게 엄한 소리 막 해대면은 이것도 그냥 내가 전에는 그거를 못 참아했어요. 근데 그냥 이것도 하나의 좀 지루하지만 그러니까 맨 지금은 그분이 어떤 이제 지금 뭐 퇴직을 받고 쉬는데 어떤 비즈니스 얘기만 해요. 저는 막 듣기 싫거든요. 이런 것도 이것도 내가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화 중에서 점점 이제 핵심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결국에는 자유,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관계의 자유, 개념으로부터의 자유, 관념으로부터의 자유인데 마찬가지로 들리는 소리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크리스나무 대학에서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죠. 생각의 내용입니다. 들리는 소리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 보이는 모습으로부터의 자유, 맡아지는 냄새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 맡아지는 맛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 느껴지는 느낌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 알아지는 알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라는 이게 전부 다 관념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사실은 소리의 내용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은 단지 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파장 소리의 색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소리의 내용은 내 자신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의 세기와 이 소리에 대한 해석인 생각의 내용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착각을 하고 있는, 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
이 작용으로서 결정되는 거지, 이 소리의, 이 실제의 경험 소리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 소리 때문에 기분, 실증 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내용 때문에, 생각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재미없다, 실증 난다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은, 저 소리의 내용, 소리, 더구나 말을 하는 사람을 탓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래야만 비로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로부터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붙잡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평온을 유지하고, 그죠? 자유를, 온전한 자유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내용을 붙잡지 않으려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들리는 말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은,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 함에 의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쓰긴 했는데, 정말 세긴 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겪었는데, 어떤 분이 네 가정을 완전히 이혼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왔을 때, 거기에서 제가 자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센 게 오면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참 묘합니다. 네. 참 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념으로부터 자유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아는 거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센 게 왔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가 저는 한번 겪어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관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으면요, 그 지키려고 하는 얽매여 있는 그 관념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실제로 그냥 됐어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사회 관습적인 관념의 틀, 사회 전체적인 관념의 틀이죠. 어떻게 보면 결혼제도 이런 것은 가령 어떻게 우리가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이 틀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사회의 전체의 관념의 틀이죠. 이건 진리의 틀이 아니라 관념의 틀인 거예요. 관념의 틀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가령 예를 들면은 혼돈에 확 들어오고 대화하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러면 사회적으로는 불륜이죠. 사회적인 관념을 들어서 하면은. 그런데 좋은 건 어떻게 해? 편한 건 어떻게 해? 자유로운 건 어떻게 해? 기쁜 건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뒤에 또 어떤 연계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와서 이 관계를 깨버리겠다, 사회적으로 매각시키겠다라고 협박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관념의 틀에서 어긋났을 때 이 사회적인 관념의 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이 또한 무슨 문제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가령 주위의 부모 또는 이 사회적으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그 나에 대한 어떤 인식이 확 뒤바뀐다든가 기존에 요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약해지고 이럴 수도 있죠. 내 와이프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데 상처받을 것 같은 걱정. 사실 그것 또한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죠. 자, 우리는 사실 이런 현상은 어떠냐 하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죠.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은. 일게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는 이런 자유는 아예 정말 그냥 발가벗겨져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그냥 돼서 기존에 자기에 대한 모든 관념이 있기라도 온전히 다 없어지게 돼버리면은 정말 자유롭게 차라리 그러면 또 차라리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념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삶의 부담이거든. 사실은 이게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에 대한 거는 예전부터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 이게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이 과거에 어쨌든 인연이 되어가지고 못 풀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의 어떤 큰 망치로 돌아오면 감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 그게 뭐 내일 일어난다고 그러면 내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저는. 내가 정말 큰 게 왔을 때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느냐. 온전히 그냥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안 겪어본 게 그런 건데 3일 굶어봤는데 안 굶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온전히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떨 경우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아니면은 더욱더 관념의 틀에 매여서 괴로움으로 정말 돼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자살을 한다든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정말 온전히 관념의 틀로서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든가. 그것도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뭐 은총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매 순간이 은총이에요. 매 순간이 오는 그런 갈림길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유롭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센 게 왔을 때 그거를 넘어서면은 정말 자유로워지는데 이렇게 그냥 책 읽고 자잘한 거에서 놀다가 진짜 이게 닥쳤을 때 이게 되느냐 쉽지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큰 게 왔는데 이게 있기 전에는 온통 그냥 안녕에 내어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쓰레기였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여자 관계 이전에 사회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이게 제가 그걸 느끼니까 아, 다른 사람도 바뀌기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사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기 자신도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도 자기 자신은 그래도 좀 이런 경험이라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자각이라도 되고 눈치는 채해지는데 감은 잡히는데 아예 그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념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이런 데서 온통 관념초석이 관념이 아니라고 두 눈이 비정상이라고 떠드는 것 같은데 그죠? 눈 하나 가진 사람보다. 그러니까 나 빼고 전부 다 미쳤는데 그래서 누가 다 미쳤다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도대체 누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네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자,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는 매 순간 바로 이런 상황이 이것도 같은 거네요. 이제 거자님의 주위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과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 뭔가 벌어졌을 때 제 와이프는 대화를 해보면 관념적이다가 아니다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바꿔놓는다는 게 좀 애매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문제네요. 이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공무원들 마찬가지, 가게 가면 가게 주인 마찬가지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쉬웠으면 부처님도 쉬우셨겠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바로 생각부터의 자유.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답답해지죠. 답답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면 답답해집니다. 자, 이런 생각부터 자유. 실제가 아니어도 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의 내용부터의 자유. 이놈 세상, 이 답답한 세상, 이 관념의 틀에 얽매여 있는 세상, 이라고 하는 자기는 자각된 것 같은, 자기는 자각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또 불편해지죠.
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거사님 무슨 말씀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답답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나선다고 이게 바뀌어지냐 이거죠. 저는 온통 자기가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이 부담감, 압박감. 근데 그 사람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잖아요. 말 말고는 그 사람의 경험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초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페도 뭔가를 뭐 알리고 이런 것보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어떤 글에서 자각될 수도 있고 내 관념이 또 저쪽에서 경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점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영역이 없는 것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것도 관념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영역도 없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게 들어가면 영역이라는 게 들어가면 벌써 맞습니다. 권사님하고 유튜브를 듣고 보면서 내가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건 머리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영역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권사님이 볼 때는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 부분에 많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내가 일어나는 게 뭐 뺨을 한 대 때려주고 뺨을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나가면 또 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게 저도 거사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카페에서 뭐 좀 되게 센 글을 썼지만 그 넘어가면 없거든요. 근데 글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죠. 계속 누구 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듣고 보면 그렇다고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권사님도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스스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남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용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작용되는 그대로인데 이 작용 또한 내용을 맞다 틀리자 알 수 없으니 규정적이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보면은 규정적이라는 겁니다. 규정이 많더라고요. 상대방을 단정하고 규정하는 거죠. 어떻다라고? 이게 바로 모른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대로면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내 견해다. 그게 그 이상도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견해다라고 할 수 있는 견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견해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르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견해라는 게 관념이죠, 사실은. 나의 관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견해하면은 붙잡고 있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견해, 정신이 이렇게 했다고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견해를 유지해야지. 그럼 당신 견해라고 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왔다 바뀌다 하면은. 견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다가 이게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견해를 세워내는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다르다면 내 견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혼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죠. 그것은 견해라는 입장에서는 혼동일지 모르지만은 일어난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죠. 다음 순간에는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일 뿐이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어서 일어나는 건데 일어난 내용은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을 할 수는 더더욱이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럴 수는 있죠.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런데 사실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주까지 다 달 필요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보이니 그것이 들리니 이런 생각이 난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카페라는 게 그 느낌을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걸 공유하는 게 다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그렇다고 하면은, 가령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일어나는 이것도 내가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데, 저기서 일어나는 그것을 이쪽에서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규정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 정도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것까지는 할 수가 있죠. 응?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이 어때라고 규정할 수는 없죠. 그런 말이 많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는 항상, 가령, 마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분명히 깨달은 것처럼, 자기는 이미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규정하는 거죠. 자, 이걸 문제 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벌써 나는 이치를 모른다라는 증거죠. 그런 의미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어떤 한 상황에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고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게 카페의 기본적인 어떤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 글을 통해서 뭐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글 자체가 사실은 남의 경험에 대한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두세 넘게 어떤 사람인데 되게 세게 썼는데 좀 약간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 다음날 내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살짝 썼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다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지 말라고 썼는데 그분이 저를 초보라고 생각하면 더 아프시겠죠, 사실은. 어쨌든 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에 대한 규정이죠, 사실.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규정. 존재다라고 규정한 뭔가 그러면 그것이 굳어 있는 거죠. 굳어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 벌써 이것이 하나의 존재로서 깨달은 존재, 그것이 확정적인 나, 독립적인 어떤 실체라는 것이 깨달은 나라는 말 속에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사님 카페 글 자체에서 어떤 사람이 도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의 상태에 있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걸 저는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초보라고 써도 나는 정말 그럼 초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초보 어디 있고 또 그 초보가 아닌 오래된 그것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생각과 그때 일어난 자기일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럴 뿐이지. 그럼 보사님의 그런 어떤 그런 견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한다면은 자신은 이렇게 글 가지고 내용 가지고 취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관념적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이치가 분명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그렇게 규정하면은 이치가 분명하지 못하다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하다면. 가령 어떤 도라고 항상 일정한 관념의 틀로서 맨날 도를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도를 모르는 거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의 상태에 있는 게 뭔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모든 언어가 관념인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것을 눈치를 못 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자꾸 이제 서양 철학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맹점이 뭔지를 모르겠네. 나중에 가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철학을 한다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철학을 했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분석에 꼬리를 물고 분석으로만 가다가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돼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뭐라 하지? 응? 나는 다 아는데. 다 아는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죠? 우리는 아르마리의 그런 관념의 틀, 이치라고 하는 관념에 매이면 바로 이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글이라는 게 사실 머리가 없다고 치는 머금인데, 사실은 저는 거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언어라는 게 뭐 생각을 해서 나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이. 그러면 서로 이렇게 뭔가 교환을 하면서 어떤 그 느낌하고, 그래서 머리가 붙어서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도통한 사람이 뭐 글도 스스로가 뭐 관념이 아니라면 뭐 그건 제가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글이란 뭐라 그럴까 규정이고 단정적인 글이라면은 그것은 온통 관념일 뿐이고 단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근데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표현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 사실, 항상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경험된 사실. 예. 예.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 그거하고는 별개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작용되는 게 다 다르죠. 다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어난 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들리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사실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죠, 사실. 네, 그렇죠. 그게 다죠. 이런 표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깐소리들 하고 대화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단지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해가 바탕으로 있어야죠. 예, 설사 표현은 가령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기본 바탕이 없다라면은 이거는 정말 이 무지 중에 상무지의 상태인 거죠. 더구나 상대방이 맞니 틀리니 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지한 거죠. 관념에 더 얽매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이죠. 자기 자신도 눈치 못 채는, 즉 이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이 발견되지 못한 상태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일기 발견된 사람한테 안 됐다고 위로하고 있는 꼴과 그 사람한테 이래라 하고 있는 꼴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의 글이라는 게, 키보드 쓴 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거사님이 야 이 자식아라고 한마디 하는 게 글과 마주보고 하는 거하고 저는 180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은 계속 생각으로 나한테 왜 욕을 했지 하지만 실제에서 일어난 그 마주본 상태에서 야 이 자식아 하는 거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걸 글과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누군가가 그런 글을 올려놨대요. 사실 유튜브 100분 보는 것보다 한 번 만나서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우보거서가 아니라 누구와도 그 사람과의 어떤 진정한 소통이 있으려면은 누구와도 사실은 만남의 대화여야지 유튜브 상의 대화는 사실 그러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순간이면은 뭔가 오해가 됐다 싶으면은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면서 이것이 드러나는 쪽으로 대화가 계속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상에는 그게 아니죠. 그냥 계속해서 자기 생각의 틀로서 맞습니다. 계속 받아들여지고 이게 계속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을 뭔가 그렇다는 것을 누군가 자각시켜 준다 하더라도 또 생각을 틀어서 하는 이러기가 십상이죠. 그걸 자각을 못하면 자각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대화란 요즘 아무리 인터넷 좋고 유튜브가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거 100번 1000번보다 사실은 누군가와 뭔가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가령 우리가 수행이다 하는 것 또한 진리의 규명이라고 하는, 즉 어떤 이 자기의 이치라고 하는 어떤 사실의 서로 규명, 확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런 거죠. 더더욱이 그런 거죠. 도대체 그 말을 말로서 글자로서 규정되어 있는, 소리로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서로 규명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예를 들어서 뭐 단어 하나가 있다고 치면은
그 단어의 앞뒤에 맥락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온도에서 거사님. 근데 이런 게 싹 무시되고 단어가 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제가 맨날 기회가 있을 때만 그럽니다. 일부러 올 건 없다. 일부러 올 건 없다. 가령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라면은 내 생각으로 그것을 규정 단정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라면 그러면은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다 라는 거죠. 그런 면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가령 지금 현장이라고 한다면은 가령 뭐 좀 이상한데 도대체 가령 요게 그대로 안 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즉시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사 그런 얘기를 해도 또 역시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이것이 교정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있는데 그럴 수 있다면이라는 이게 뭡니까? 바로 도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도라면은 올 필요가 없지. 응? 예, 도라면 부처님도 만날 필요가 없지. 응? 그런데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럼 자기 자신이 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라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관념의 도 상태죠. 10중 8구. 10중 8구.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10중 8구. 그럼 자기 생각대로 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도라면이네. 물론 도라면 부처도 만날 필요 없어요. 설사 부처님이 내일 우리나라에 서울에 맨날 몇 시에 한다고 해도 갈 필요 없어요. 도라면. 왜? 현장에서도 똑같은 경험 상태와 현장이 아니어도 녹음된 소리가 들려도 똑같은 경험 상태라면은 어디에도 갈 필요 없고 누구도 만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미 도가 무엇인지에 이 사람은 벌써 다 감이 잡히고 달리야 다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거사님하고 얘기하는 뭐 말이나 이런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돌아가면서의 상황이 다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좀 세게 썼는데 온통 관념에서 관념 아닌 거 찾고 있다고 썼다가 엄청 혼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말이어도 말입니다. 똑같이 도란 무엇이다. 부처님 중도 초등법 중에 나온 중도를 달달 외워가지고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하고 글자 한자 안 틀고 똑같을 수도 있죠. 글자는 똑같은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말이냐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달달 외워가지고 똑같은 말을 쓰면은 그 사람이 그럼 도를 알고 있는 건가?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틀로 가지고 다른 말을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하고 없는 이렇게 잡아주고 이건 그냥 관념 노름이 뿐인 것이죠. 생각 노름이 뿐인 거죠. 맞습니다. 이걸 자각을 못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러면은 죽을 만큼 맞아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자각될 수가 없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중도에 대한 부처님이 초전부님의 그 어떤 우리가 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경전의 그 표현 그것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설명해주고 맨날 그러면은 그럼 중도는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카페에 글들 보면은 거사님이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의 어떤 비슷한 내용의 조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보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거사님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 사실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데 뭐가 이건 이렇고 저건 하기 시작하면은 관념놀이가 되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언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해서 똑같은 경험 사실에 대해서도 표현은 다르죠.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현은 같은 경험 사실이라면 같은 경험 사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달라도 말 가지고마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떤 경험 사실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표현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란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맨날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새끼야 저 새끼로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집에서 이건 귤이 아니라 밀감이라고 계속 부모들이 썼다면은 요즘 귤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무심코 밀감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돌아 이름하는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면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오히려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원조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그는 관념이라는 거고 아르마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잘 모르지만 아직 뭐 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지만 기차 타고 가다가 차창가를 전체를 다 지속적으로 보는 거는 내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보이잖아요. 예, 전 말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전에나 생각을 비울 때 제대로 남의 얘기가 이해가 되고 들리지 내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대화하면 안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이치인데 그게 그래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 얼마나 거기에 잡혀 있으면 즉 이것을 우리는 이 수행에서 뭐 이런 불교 쪽에서는 아르마리라고 그러는데 즉 사회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죠. 또는 자기의 관이죠.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 됐든 무슨 관이 됐든 또는 뭐 전문 지식 또는 뭐 고정관념 뭐라고 하든 여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 결국에는 우리는 바로 얽매여 있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이것을 무지라고 그러고 이것이 괴로운 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욱더 그러한 거죠. 그런데 아는 것 같은 게 아는 게 아니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는 전혀 몰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처럼 무지 자각이라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판단을 지켜오면 되는 그대로죠. 선입관이 작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100배 어떻게 보면 자각될 수 있는 그것이 뭔지가 알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